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가 되면 서아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오늘 픽업이랑 정산 있어.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죠.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공동구매방에서 수의미화용품을 주문하면 누군가는 받아와야 하고 돈 계산도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벌써 2달째 매주 수요일 같은 시간에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조금씩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은행에서 15년 넘게 일하다 보니 패턴을 읽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요. 고객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생활 리듬이 보이고 대출 상환 패턴을 보면 그 사람의 성향까지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내의 수요일 일정이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W타워야? 넌지시 물어봤죠. 서아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쇼룸이 거기 있어서? 오태성 씨가 거기서 물건 보관하고 정산도 하고 그래. 오태성. 수의미화용품고 하던데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서아의 목소리에 묘한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무 정중하달까. 평소 다른 학부모들 이야기할 때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6살 다율이가 소파에서 블록놀이를 하다가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오늘도 반짝이 냄새 날 거야? 아이의 말에 서아가 잠깐 멈칫했어요. 반짝이 냄새가 뭐야? 제가 물으니까 다율이가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죠. 엄마가 수요일에 나갔다 오면 반짝이 냄새가 나. 서아는 웃으면서 다율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새 향수 써봤나 보다. 하지만 저는 다율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놓치는 미세한 변화를 잘 포착하거든요. 은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숫자 뒤에 있는 진실을 감추려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조심해도 어딘가에는 흔적이 남죠. 서아가 가방을 챙기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평소보다 신경 써서 립스틱을 바르고 거울을 한 번 더 보고 옷매무새를 정리하는 시간도 길었어요. 공동구매 물건 픽업하러 가는 사람치고는 너무 정성스러웠습니다. 몇 시쯤 올 것 같아? 시간을 확인해 봤어요. 아마 9시 전에는. 정산 끝나고 바로 올게. 서아가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고 곧 승강기 버튼 누르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다율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매주 수요일 7시부터 9시까지 정확히 2시간. 그것도 벌써 8주째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아가 돌아왔을 때 정말로 다율이 말대로 평소와 다른 향기가 났어요. 향수라기보다는 남성용 헤어 제품 같은 냄새였죠. 미용실이나 화장품 가게에서 맡을 수 있는 그런 향기 말입니다. 오늘은 어디서 정산했어?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쇼룸 안에 작은 사무실이 있거든. 거기서 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 서아의 대답은 매번 비슷했지만 디테일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떤 날은 사무실이라고 하고 어떤 날은 회의실이라고 하고 또 어떤 날은 그냥 쇼룸이라고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아가 샤워하는 동안 가방을 정리하다가 주차의 알림을 받습니다. 수요일 오후 7시 2분부터 8시 47분까지 W타워 지하 주차장 이용 내역이었어요. 정확히 1시간 45분. 그런데 서아는 9시 전에 집에 왔다고 했거든요. 주차장에서 나온 시간과 집에 도착한 시간 사이에 15분 정도 공백이 있었죠. W타워에서 우리 집까지는 차로 10분 거리니까 어딘가에서 5분 정도 더 머물렀다는 뜻이었습니다.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패턴을 읽는 제 입장에서는 작은 오차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오후에 은행 업무차 W타워 근처에 갔다가 잠깐 둘러봤어요. 20층짜리 오피스텔 건물이었는데 1층에는 카페와 편의점이 있고 지상층 몇 개 층은 사무실이나 쇼룸으로 쓰이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앞 디렉토리를 보니까 12층에 태성 키즈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오태성의 쇼룸이겠죠. 1층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사람들이 드나드는 걸 관찰했습니다. 오후 시간대라 그런지 직장인들보다는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 중에서도 젊은 여성들이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모습을 몇 번 봤는데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달력에 표시를 해봤어요. 지난 2달 동안 서아가 수요일에 외출한 날짜들을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쳤습니다.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다유리가 감기로 열이 났던 주에도 서아는 잠깐만 다녀올게라며 나갔다 왔거든요. 그때는 평소보다 일찍 돌아오긴 했지만 말입니다. 은행에서 고객 상담할 때 배운 게 있어요. 패턴이 너무 완벽하면 오히려 의심해봐야 한다는 것. 정말 업무상 필요에 의한 만남이라면 가끔은 일정이 바뀌거나 취소될 수도 있는 건데 서아의 수요일 약속은 마치 절대 변경할 수 없는 중요한 약속처럼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아의 휴대폰에 택배 반품 알림이 왔어요. 공동 구매한 상품 중에 하자가 있어서 반품 처리한다는 내용이었는데 발송업체가 오태성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서아가 그 택배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또 하자 상품이네 하면서 투덜댔을 텐데 말입니다. 오히려 그 알림을 보고 나서 좀 더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휴대폰을 확인할 때도 뒤돌아서서 보거나 메시지가 오면 재빨리 확인하고 지우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공동구매방 단체 대화방도 자주 확인해봤는데 서아가 올리는 공지 글의 톤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친근하고 캐주얼한 말투였는데 최근 몇 주 사이에 좀 더 정중하고 격식 있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엄마들. 이번 주 신상품 들어왔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마치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걸 의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아가 화장실에 있는 동안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을 보게 됐어요. 잠금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는데 발신자가 태성님이었습니다. 내용은 보이지 않았지만 받은 시간이 오후 3시였어요. 그런데 서아가 확인한 건 지금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6시간 넘게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은 거죠. 평소 서아는 메시지가 오면 거의 즉시 확인하는 편인데 말입니다. 마치 일부러 시간을 두고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서아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공구방 일이 많이 바빠? 서아가 잠깐 멈칫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럭저럭. 근데 오태성 씨가 새로운 브랜드 들여온다고 해서 미팅이 좀 늘어날 것 같아. 새로운 브랜드. 그럼 앞으로도 계속 수요일 만남이 이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떤 브랜드야? 프랑스 유아용품인데 아직 국내에 정식 수입 안 된 거라서 좀 복잡해. 서아의 설명은 항상 적당히 그럴듯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지만 전체 진실도 아닌 그런 애매한 경계선을 걸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다유리와 함께 마트에 갔다가 우연히 익숙한 얼굴을 봤습니다. W 타워 1층 카페에서 봤던 여성이었어요. 키가 크고 단발머리에 안경을 쓴 사람. 다유리가 장난감 코너에서 놀고 있는 동안 그 여성 근처로 가봤죠. 카트에 담긴 장보기 목록을 보니 4식구 정도 되는 가정의 일주일치 장보기 같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봤어요. 혹시 W 타워에서 뵌 적 있는 것 같은데. 그 여성이 고개를 들더니 잠깐 생각하는 표정을 짓다가 말했습니다. 1층 카페에서요? 맞아요. 저도 기억나네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죠. 저기서 일하세요? 아니요. 남편이 그 건물에서 사업해서 가끔 가거든요. 박미정이라고 해요. 박미정. 이름을 들으니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어요. 혹시 남편분이 오태성 씨? 미정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목소리에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저희 아내가 공동구매 관련해서 일 보는 분이라서요. 제가 설명하자 미정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잠깐의 침묵 후에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아내분이 정서 씨예요? 제가 놀라서 고개를 끄덕이자 미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그 말투에는 체념 같은 게 섞여 있었어요. 역시라니 무슨 뜻이죠? 미정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좀 더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자고 했습니다. 마트 푸드코트 구석 테이블에 앉아서 미정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남편 휴대폰을 정리해 주다가 우연히 봤거든요. 매주 수요일마다 같은 사람과 문자를 주고받더라고요. 미정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검색해 봤더니 정서아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공동구매방 관련 사람인 것 같던데 미정이 말을 멈추고 제 반응을 살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혹시 아내분도 매주 수요일에? 네. 겨우 한마디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네요. 그 순간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정도 저와 같은 의심을 하고 있었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제가 물으니까 미정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요.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미정의 말이 맞았어요. 은행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리 수상한 거래라도 명확한 증거 없이는 조치를 취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희가 힘을 합치면 될 것 같아요. 미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각자 알 수 있는 정보들을 공유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모으는 거죠. 미정의 제안이 합리적으로 들렸어요.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지만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언제 만날까요? 월요일하고 금요일 어때요? 오전 10시 반에 시입도서관 카페에서. 미정이 구체적인 제안을 했어요. 왜 하필 월요일하고 금요일이죠? 수요일을 중심으로. 전후 이틀씩 간격을 두면 패턴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미정의 논리적인 사고에 감탄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하게 접근하려는 태도가 마음에 들었어요. 좋습니다. 그럼 월요일 10시 반에 시립도서관 카페에서 뵐게요. 헤어지기 전에 미정이 한마디 더 했습니다. 우리는 감정 말고 증거로 이야기해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다유리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제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과 함께 진실을 찾아갈 수 있게 됐어요. 서아가 수요일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평소와 다른 관점에서 관찰해봤습니다. 기분이 좋아 보이는 것, 향기가 다른 것,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는 것. 이 모든 게 이제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확인해야 할 사실들이었어요. 월요일 오전 10시 반, 시립도서관 카페에서 미정을 만났습니다. 미정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작은 노트와 펜이 놓여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으니 미정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선 각자 알고 있는 정보부터 정리해봐요. 미정이 노트를 펼치더니 세 개의 열을 그었어요. 날짜, 시각, 장소. 저는 태성이 일정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이나 쇼룸 예약 현황 같은 것들 말이에요. 미정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런 것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부부니까 어느 정도는 가능하죠. 반대로 김태훈 씨는 서아 씨 쪽 정보를 더 잘 아실 테고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서아의 주차 기록, 결제 내역, 메시지 확인 시간 같은 것들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알 수 있는 건 주차 앱 기록이랑 카드 결제 내역이에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 미정이 노트에 적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저는 태성이 외출 시간이랑 귀가 시간, 그리고 쇼룸 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난 2달간의 데이터를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서아의 외출 시간과 미정이 확인한 태성의 외출 시간이 정확히 일치했어요. 수요일 오후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두 사람 모두 집을 나섰고 9시에서 9시 30분 사이에 돌아왔습니다. 이 정도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겠네요. 미정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패턴이 너무 정확해요. 저도 동감했습니다. 2달 동안 단 한 번도 어긋나지 않는 패턴이었거든요. 이제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해요. 미정이 말을 이었어요. 시간대별로 정확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우리는 역할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저는 서아의 동선을 파악하고 미정은 태성의 동선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수요일에는 각자 W타워 근처에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너무 가까이 가면 들킬 수 있으니까
1층 카페에서 관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정의 제안이 현실적이었습니다. 시간은 어떻게 맞출까요? 저희가 각자 카페에서 커피 주문할 때 영수증 시간을 찍어두면 기준점이 될 것 같아요. 미정이 세심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둘이 들어가는 시간과 나오는 시간만 확인하면 돼요. 우리는 1시간 넘게 앉아서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최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런데 만약 정말 그런 관계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물으니까 미정이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때 가서 차근차근 결정해야죠. 우선은 사실 확인이 먼저예요. 금요일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서아가 평상시와 다름없이 공동구매방 관리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학부모들의 주문을 정리하고 셀러들과 연락하고 배송 일정을 조율하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만약 정말 다른 관계라면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더 의심스럽기도 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서아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미정과 만나서 계획을 세우고 증거를 수집한다는 게 마치 스파이 영화 같아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15년 넘게 일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숫자와 패턴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항상 어딘가에 흔적을 남긴다는 것. 서아의 패턴도 분명히 어떤 진실을 말해주고 있을 거였습니다. 수요일 오후 6시, 저는 W타워 1층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과는 따로 들어가서 서로 다른 테이블에 앉기로 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죠. 6시 30분쯤 미정이 들어와서 창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눈인사만 나누고 각자 커피를 주문했어요. 영수증에 찍힌 시간을 휴대폰으로 찍어두었습니다. 기준 시각을 맞추기 위해서였죠. 7시 정각, 익숙한 차 한 대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서아의 차였어요. 몇 분 후 또 다른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 미정이 제게 작은 손짓을 했어요. 아마 태성의 차인 것 같았습니다. 7시 10분쯤 엘리베이터에서 두 사람이 내려왔어요. 서아와 태성이었습니다. 둘 다 평상복 차림이었고 서아는 작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태성은 서아보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했고 캐주얼한 셔츠에 면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 확실히 업무적인 만남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걸음걸이나 표정에서 너무 편안한 분위기가 느껴졌거든요. 서아가 태성과 이야기하면서 웃는 모습도 봤는데 평소 집에서 보던 미소와는 달랐어요. 좀 더 밝고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 반대편 출구로 나가서 근처 음식점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미정과 함께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음식점 창문 너머로 보니 둘이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처럼 보였어요. 8시 30분쯤 두 사람이 음식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W타워로 돌아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까지 확인했죠. 저와 미정은 다시 1층 카페로 돌아와서 기다렸습니다. 9시가 조금 넘어서 서아가 혼자 내려왔어요. 태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차를 빼고 떠났어요. 10분 후에 태성도 내려와서 자기 차를 타고 갔습니다. 미정과 저는 카페에서 나와 조용한 곳에서 확인한 내용을 정리했어요. 식사까지 함께 하는 걸 보니 단순한 업무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미정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편안해 보였거든요. 우리는 시간대별로 정확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7시에서 7시 10분 사이에 도착, 7시 10분에서 8시 30분까지 식사, 8시 30분에서 9시 10분까지 쇼룸에서 보낸 시간, 총 2시간 10분 정도였어요. 쇼룸에서만 40분 정도 있었네요. 제가 계산해보니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업무 정산치고는 시간이 좀 긴 편이에요.
금요일에 다시 만나서 이번 주 관찰 결과를 종합해 보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서아가 들어오기를 기다렸어요. 9시 20분쯤 서아가 들어왔는데 표정이 밝았습니다. 늦었지? 서아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면서 물어봤어요. 아니야, 얼마 안 됐어.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새로운 상품 라인 이야기 들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 학부모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더라고. 서아의 대답에서 거짓말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어요. 실제로 업무 이야기도 나누었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걸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달력을 다시 봤어요.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한 수요일들이 규칙적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 동그라미들이 단순한 업무 일정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어요. 금요일 오전 시립도서관 카페에서 미정과 마지막 정보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각자 수집한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체계적으로 분석해 봤어요. 주차 기록, 카드 결제 내역, 시간대별 동선, 그리고 수요일 직접 관찰한 내용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패턴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인 것 같아요. 미정이 정리된 자료들을 보면서 말했어요. 다음 단계를 결정해야 해요. 저도 동감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 단계가 아니었거든요. 이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때였어요. 직접 대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안하니까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미정의 말이 맞았어요. 지금까지 차분하게 증거를 수집해왔는데 마지막에 감정에 휩쓸려서 실수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해봐요. 미정이 새로운 페이지를 펼치면서 말했어요. 무엇을 말할 것인지,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우리는 1시간 넘게 앉아서 대면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먼저 사실 확인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감정적인 비난이나 질책은 나중에 하고 우선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부정할 가능성이 높아요. 미정이 예상 시나리오를 말했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준비해야 해요. 저는 휴대폰에 저장해둔 주차 기록과 시간대별 정리표를 보여줬고, 미정은 태성의 일정표와 쇼룸 이용 현황을 정리한 자료를 꺼냈어요. 이 정도면 부정하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의 요구사항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이혼 의사 표시, 양육권과 면접 교섭권에 대한 협의,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직장 내 통보. 각각의 항목에 대해 법적 근거와 절차도 미리 알아봤어요. 너무 성급하게 진행하면 안 돼요. 미정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우선은 사실 확인하고 그들의 반응을 본 다음에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해요. 맞는 말이었어요. 감정에 휩쓸려서 성급하게 행동하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었거든요. 언제 할까요? 제가 물으니까 미정이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다음 주 수요일은 어때요? 그들이 만난 직후에. 그 제안이 적절해 보였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았어요. 장소는 W 타워 지하 주차장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그들이 나올 때를 기다릴 수 있으니까. 우리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그리고 역할 분담까지 정했습니다. 미정이 태성을 상대하고 제가 서아를 상대하기로 했어요. 서로의 배우자를 직접 상대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배우자를 상대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았거든요. 감정 조절이 가장 중요해요. 미정이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2달 동안 차근차근 증거를 모으고 계획을 세워왔는데 마지막에 실수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서아와 평상시처럼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서아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듯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다유리와 놀아주고 공동구매방 관리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모든 게 평상시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어요. 다음 주 수요일이 되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것을.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혹시 제가 놓친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 하지만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은 너무 명확했어요. 더 이상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8시 50분. 미정과 저는 W타워 지하 주차장 입구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최종적으로 준비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주차 기록을 프린트한 것, 시간대별 동선을 정리한 표, 그리고 지난주 직접 관찰한 내용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긴장되네요. 미정이 작게 말했어요. 저도요. 하지만 이제 끝내야 해요. 제가 대답하니까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9시 정각, 서아의 차가 지하 주차장에서 나왔어요. 저희는 조금 기다렸다가 태성의 차도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두 대의 차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걸 봤어요. 아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겠죠. 저희는 미리 계획한 대로 W타워 근처 24시간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조용하고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이어서 대화하기에 적합했어요. 9시 20분쯤 서아와 태성에게 각각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당장 W타워 근처 스타벅스 와주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요. 서아에게서 금방 답장이 왔어요. 무슨 일이야? 지금 집에 가는 중인데. 직접 와서 이야기해야 할 일이에요. 혼자 오지 말고 오태성 씨랑 같이 오세요. 제가 보낸 메시지에 서아가 한참 동안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아마 태성과 상의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0분 후에 답장이 왔어요. 알겠어. 20분 후에 갈게. 미정도 태성에게서 비슷한 답장을 받았다고 했어요. 우리는 카페 구석 테이블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준비한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정리해 놓고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자. 미정이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사실만 이야기하고 그들의 반응을 차분히 들어보자. 10시 정각, 서아와 태성이 함께 들어왔어요. 두 사람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 예상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들이 테이블에 앉자 저는 미리 준비한 자료를 펼쳐놓았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보세요. 주차 기록과 시간대별 정리표를 보여주니까 서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태성은 자료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뭐야? 서아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지난 2달 동안 당신들이 매주 수요일에 뭘 했는지 정리한 자료예요.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단순한 업무 미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규칙적이고 시간도 길어요. 미정이 태성을 보면서 말했어요. 처음엔 정산이었어. 서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업무였다고. 그런데 말을 멈추고 태성을 바라봤어요. 태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졌나요? 제가 물으니까 서아가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엔 정말 일이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태성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저희는 정말 업무 관계예요. 그럼 왜 매주 수요일마다 2시간씩 같이 식사하고 쇼룸에서 시간을 보내죠? 미정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왜 서로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문자를 주고받죠? 태성이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서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미안해.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관계를 인정하는 거네요. 제가 확인하니까 서아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 정말로 뭔가 일어났든 안 일어났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미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저는 미리 준비한 내용 증명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혼 의사를 표시하고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거예요. 그리고 태성 씨 직장에도 이 사실을 알릴 예정입니다. 태성의 얼굴이 급격히 변했어요. 잠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오해라면 법정에서 가려질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주 금요일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소장과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미정도 같은 절차를 밟았어요. 우리가 2달 동안 모은 증거들이 법적 문서로 정리되었습니다. 주차 기록, 시간대별 동선 분석, 직접 관찰 내용, 그리고 당사자들의 자백까지.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어요. 특히 상간자 손해배상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있어서 문제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태성의 직장에도 내용 증명을 발송했어요. 회사 윤리 규정에 따른 판단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태성이 정직 처분과 함께 보직 해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회사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는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아는 처음 며칠 동안 계속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무엇이 일어났든 일어나지 않았든 이미 신뢰는 깨졌거든요. 재판 과정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증거들이 체계적이고 명확해서 쟁점이 많지 않았어요. 태성과 서아 측에서도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체적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신적 간통도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어요. 재산 분할에서는 서아에게 불리한 비율이 적용되었고 다유리의 양육권은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은 3천만 원으로 결정되었어요. 태성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겠지만 저에게는 금액보다 원칙이 중요했습니다. 판결문을 받고 나서 태성에게 마지막 메시지가 왔어요. 당분간 보지 말자. 그 한마디에 서아의 모든 환상이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의 설렘이 결국 이런 결과로 이어질 줄은 몰랐겠죠. 미정과의 공조 미팅도 재판이 끝나면서 자연스럽게 종료되었습니다. 마지막 만남에서 미정이 말했어요. 우리가 감정 대신 증거로 접근한 게 옳았던 것 같아요. 저도 동감했습니다. 만약 감정적으로 접근했다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사를 마친 후 다유리와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집은 그대로 다니지만 이제는 제가 직접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있어요. 다유리는 처음엔 엄마가 없는 걸 이상해했지만 아이들은 적응이 빠르더라고요. 몇 주 지나니까 새로운 루틴에 익숙해졌습니다. 아빠, 이제 수요일에도 집에 있어? 다유리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응, 이제 아빠가 계속 있을 거야. 좋아. 다유리가 환하게 웃으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봄이 되어서 근처 공원에 벚꽃이 피었어요. 다유리와 함께 그네를 타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서아의 수요일은 끝났고 미정과 제 월요일 금요일 미팅도 끝났어요. 이제 남은 건 다유리와 함께 만들어갈 평범한 일상뿐입니다. 매일 아침 다유리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저녁에 데려와서 함께 밥을 먹고 책을 읽어주고 재워주는 그런 평범한 일상. 그 평범함이 이제는 소중하게 느껴져요. 지켜야 할 것은 복잡한 감정이나 설렘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어지는 이런 작은 행복들이었습니다. 아빠, 내일은 뭐 할 거야? 다유리가 그네에서 내리면서 물어봤어요.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놀이공원 갈까? 와, 정말? 다유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응, 정말. 제가 대답하니까 다유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제게는 주 1회나 주 2회의 특별한 약속보다 매일매일 이어지는 이런 약속들이 더 소중했습니다. 벚꽃이 피 바람에 흩날리는 공원에서 다유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끝났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